갈매기의 꿈, 리처드 바크. 가장 높이 나르는 갈매기가 가장 멀리 본다. 아침이었다. 그리고 새날의 태양이 잔잔한 바다의 잔물결을 헤치고 금빛으로 번쩍거렸다. 해안에서 1마일 떨어져 고기잡이 배가 물결과 사이좋게 논일며 떠 있었다. 그리고 조반 갈매기 떼에게 알리는 말이 대기를 뚫고 날아왔으며 그러자 수천 마리의 갈매기 떼가 날쌔게 비켜가며 먹이를 얻기 위해 싸웠다. 또 하루의 바쁜 날이 시작되고 있었다. 그러나 혼자만이 고기잡이 배와 해안에서 멀리 동떨어져 조나단 리빙스턴은 연습을 하고 있었다. 100피트 상공에서 그는 물갈퀴 달린 두 발을 구부리고 부리는 쳐든 채 두 날개를 가지고 죽을 힘을 다해 고통스럽고 힘든 선회를 해보려고 애를 썼다. 선회한다는 것은 곧 그가 천천히 날아간다는 걸 뜻했다. 그리하여 이제 그는 바람이 그의 얼굴에 소근대듯 불어올 때까지, 태양이 그의 아래서 고요히 누워있을 때까지 천천히 날아갔다. 그는 극도의 집중을 하느라 두 눈을 가늘게 뜬 채 호흡을 모으고선 한 번, 단 한 번만, 한 인치라도 더 선회하려고 안간힘 썼다. 그러자 그의 깃털이 헝클어지더니 그는 균형을 잃고 떨어져 내렸다. 갈매기들은 알다시피 결코 비틀거리지도 않으며 중심을 잃고 속도를 떨어뜨리는 법도 없다. 공중에서 비틀거린다는 것은 그들에겐 불명예요 치욕이다. 하지만 조나단 리빙스턴은 부끄러워하지 않고 부들부들 떨리는 힘든 선회를 위해 또다시 날개를 뻗치면서 천천히 그리고 다시 한번 비틀거리는 그는 정령코 보통 새는 아니었다. 대부분의 갈매기들은 비상의 가장 단순한 사실, 즉 먹이를 찾아 해안으로부터 떠났다. 다시 돌아오는 방법 이상의 것을 배우려고 마음 쓰지 않는다. 대부분의 갈매기들에게는 문제가 되는 것은 나르는 것이 아니라 먹는 것이다. 그러나 이 갈매기에게는 중요한 것은 먹는 것이 아니라 나르는 것이었다. 어떤 것보다도 한층 더 조나단 리빙스턴은 나르는 것을 사랑했다. 이 같은 종류의 생각은 자신을 다른 새들과 어울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는 깨달았다. 그의 양친마저도 조나단이 온종일 혼자서 외롭게 실험을 하면서 수백 번이나 낮게 활공하며 보내는 것을 보고 당황했다. 이를테면 그는 어째서 자신이 날개 길이의 반도 안 되는 높이에서 나르는 때 이외엔 힘을 덜 들이고 좀 더 오래 공중에 머물 수 없는가를 알지 못했다. 그의 활공은 보통 다른 갈매기들이 흔히 하듯이 발로 물을 튕기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몸체에 단단히 붙인 두 발이 수면에 닿으면서 길고도 한결같은 자국을 남기는 것이었다. 그가 해변에 착륙하기 위해 활주하기 시작하면 그땐 자신이 활주한 길이만큼 모래석을 걸었으므로 그의 부모는 이걸 보고 정말 몹시 낙담했다. 어째서지? 그의 어머니는 물었다. 어째서 다른 갈매기들처럼 되는 게 그리도 힘들단 말이냐, 존. 어째서 더 낮게 나르는 짓 따위 펠리칸에게나 알바트로스에게 맡겨두지 못하지? 넌 도대체 왜 먹지를 않니? 얘야, 넌 뼈와 깃털뿐이구나. 뼈와 깃털뿐이어도 상관없어요, 엄마. 전 다만 공중에서 제가 무얼 할 수 있고 무얼 할 수 없는가를 알고 싶을 뿐이에요. 그게 전부인걸요? 전 그저 알고 싶단 말이에요. 이거 봐, 조나단. 그의 아버지가 부드럽게 말했다. 겨울이 멀지 않았단다. 어선들도 거의 없어질 것이고 수면의 고기들도 깊은 데서 헤엄치게 될 게다. 만약에 내가 배워야 한다면 우선 먹이를 배우고 그리고 그걸 어떻게 획득하는가를 배워라. 나르는 공부는 물론 대단히 좋다만 그러다 활공이 널 먹여주지는 못한다는 걸 넌 알지 않니? 내가 나르는 이유는 먹기 위해서라는 걸 잊지 말아라. 조나단은 고분고분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다음 며칠 동안 그는 다른 갈매기들처럼 행동하려고 노력했다. 두와 고기잡이 배들 둘레에서 갈매기 떼와 더불어 꾀꾀거리고 싸우며 고기와 빵 조각들 위로 다이빙하면서 그는 진정으로 마음을 다해 그렇게 해보려고 했다.
이건 도무지 무의미한 것이야 라고 그는 생각했다. 그러면서 그는 힘들여 획득한 엔초비를 자기를 추격하는 굶주린 늙은 갈매기에게 일부러 떨어뜨려 주었다. 이러는 동안 줄곧 나는 나르는 것을 배울 수 있었을 텐데 배울 게 너무 많다. 오래지 않아 조나단은 다시금 혼자서 바다 멀리 나가 배고프고 행복한 마음으로 배우고 있었다. 과제는 속도였다. 그리고 일주일의 연습 뒤 그는 살아있는 어떤 갈매기보다도 더 빨리 나르는 법에 대해 한층 많이 알게 되었다. 1000피트의 상공에서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다해 두 날개를 퍼덕거리며 그는 파도를 향해 번쩍할 정도로 아찔한 급강하를 했다. 그리고 어째서 갈매기들이 이 같은 종류의 격심한 급강하를 하지 않는가를 알게 되었다. 단 6초 안에 그는 시속 70마일을 날아가고 있었는데 이 같은 속도는 날개를 위쪽으로 펼친 상태에선 불안정한 것이었다. 이러한 일은 되풀이 일어났다. 자신의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면서 늘 그랬듯이 조심을 했지만 그는 속도에선 통제력을 잃어버리는 것이었다. 1000피트까지 올라간다. 우선 전력을 다해 곧장 앞으로 나르고 그런 다음 날개를 퍼덕거리며 수직 강하로 곤두박질한다. 그러면 번번이 그의 왼쪽 날개는 펼친 상태로 속도를 잃고 그는 왼쪽으로 맹렬하게 회전한다. 이어 균형을 회복하느라 오른쪽 날개가 속도를 떨어뜨리게 되고 그는 불꽃처럼 파닥거리며 오른쪽으로 거센 공중제비 나선 강화를 하는 것이다. 그는 날개를 위로 펼친 상태에선 충분히 조심할 수가 없었다. 10번이나 그는 해보았다. 그리고 10번 다 시속 70마일로 날았는데 번번이 그는 통제력을 잃어 깃털이 무더기로 뒤엉켰고 결국 바닷속으로 처박히고 말았다. 물을 뚝뚝 흘리며 마침내 그는 생각했다. 열쇠는 고속에서 날개를 움직이지 않게 가만히 놔두는 데 있음에 틀림없다. 50마일까지는 퍼덕거리다 그 다음엔 날개를 펼친 채 가만히 두는 것이다. 2000피트의 높이에서 그는 다시 해보았다. 부리를 곧장 아래로 향한 채 강하했고 시속 50마일을 날게 되는 순간부터는 날개를 완전히 펼친 채 안정을 유지했다. 그것은 엄청난 힘이 들어갔지만 어쨌든 해내었다. 10초 안에 그는 시속 90마일을 눈부시게 날았다. 조나단은 갈매기 세계에서 속도의 신기록을 세운 것이었다. 그러나 승리는 아주 짧았다. 급 강하 후 수평의 자세를 취하는 순간 날개의 각도를 바꾸는 바로 그 순간 그는 아까와 같은 걷잡을 수 없는 재난에 빠졌는데 시속 90마일의 상태에서 그것은 흡사 다이너마이트인 양 그를 때렸다. 조나단은 공중 한가운데서 폭발하여 벽돌처럼 단단한 바닷속으로 박살나듯 처박히고 말았다. 그가 정신이 들었을 때 날은 완전히 어두워져 있었으며 달빛 속에서 그는 대양위로 떠다니고 있었다. 찢어진 그의 날개는 납방망이처럼 무거웠다. 그러나 실패의 중압은 그보다 더 무겁게 그의 등을 내리눌렀다. 연약한 마음으로 그는 이 같은 중압이 그를 부드럽게 바다 밑바닥으로 끌어내려 그만 모든 게 끝나버렸으면 하고 바랐다. 그가 물속으로 낮게 가라앉을 때 공허하고 낯선 어떤 목소리가 그의 속에서 울렸다. 어쩔 도리가 없다. 나는 하나의 갈매기이다. 나는 나의 본성에 의해 제한되어 있다. 만약에 내가 나르는 것에 대해 그처럼 많은 것을 배우도록 태어났다면 두뇌를 위한 해도를 갖고 있었을 것이다. 만약에 내가 빠른 속도로 날도록 태어난 것이라면 매의 짧은 날개를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고기 대신에 생쥐들을 먹고 살았을 것이다. 아버지 말씀이 옳았다. 나는 이 바보짓을 잊어버려야 한다. 나는 갈매기 떼가 있는 집으로 돌아가 가련하고 제한된 갈매기로서의 나, 있는 그대로의 나로서 만족해야 한다. 목소리는 잦아들었고 조나단은 동의했다. 밤에 갈매기가 있는 곳은 해변이다. 그리하여 이 순간부터 앞으로 그는 한 마리의 정상적인 갈매기가 되겠다고 맹세했다. 그건 모두를 한층 행복하게 해줄 것이다.
그는 지친 몸으로 겨우 캄캄한 바다로부터 빠져나와 육지를 향해 날아갔다. 힘들이지 않고 낮은 고도에서 나르는 것에 대해 배운 것을 감사하면서 그러나 아니다라고 그는 생각했다. 나는 있는 그대로의 나로서 행했고 내가 배운 모든 것을 가지고 해내었다. 나는 다른 모든 갈매기와 같은 갈매기이고 그리고 다른 갈매기처럼 나를 것이다. 그리하여 그는 고통스럽게 100피트까지 올라가 한층 더 열심히 날개를 퍼덕거리며 해안을 향해 날아갔다. 그는 다만 갈매기 떼 중에 한 갈매기가 되기로 한 자신의 결심을 더욱 기분 좋게 느낀다. 그를 배움에로 몰고 간 강압적인 힘의 구속 따윈 이젠 없을 것이다. 더 이상 도전도 실패도 없을 것이다. 또한 생각하는 것을 그만둔다는 것만으로도 근사한 일이었다. 해변 위의 불빛들을 향해 어둠 속을 나르는 일을 그만둔다는 것도. 어둠이라고 공허한 소리가 날카롭게 경고하는 것이 들렸다. 갈매기들은 결코 어둠 속을 날지는 않는다. 조나단은 조심해서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근사해 라고 그는 생각했다. 달빛과 불빛들은 바다 위에서 반짝이고 등대가 밤 속으로 작은 빗줄기를 던지는데 만상은 그리도 고요하고 평화롭다. 내려가라. 갈매기들은 결코 어둠 속을 날지 않는다. 그대가 만약에 어둠 속을 날도록 창조되었다면 그대는 올빼미의 두 눈을 가졌을 것이다. 그대는 두뇌를 위한 해도를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그대는 매일 짧은 날개를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밤중에 100피트의 상공에서 조나단 리빙스턴은 눈을 깜빡거렸다. 그의 고통, 그의 결심들은 사라져버렸다. 짧은 날개, 매의 짧은 날개. 그것이 해답이다. 얼마나 나는 바보였던가.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은 아주 작은 날개이다. 필요한 모든 것을 날개의 대부분을 접고서 오직 날개 끝으로만 나르는 것이다. 짧은 날개. 그는 캄캄한 바다 위 2000피트 상공까지 올라갔다. 그리고 실패와 죽음에 대한 생각을 할 겨를도 없이 그는 앞날개를 몸에 쫙 붙이고 오직 좁고 굽은 칼날 같은 날개 끝만을 바람 속으로 펼친 채 수직의 하강으로 돌입했다. 바람은 괴물처럼 그의 머리를 맴돌며 으르렁거렸다. 시속 70마일, 90마일, 120마일, 그리고 더욱더 빨리 날았다. 시속 140마일이 되니 이제 날개의 긴장은 70마일에서 그랬던 만큼 그렇게 심하지는 않았다. 그래서 날개 끝을 아주 조금만 틀어서도 쉽사리 하강 속도를 조정해서 달빛 아래 회색 포탄처럼 파도 위로 처박히지 않을 수 있었다. 그는 바람을 막기 위해 두 눈을 가늘게 감고서 기쁨의 몸을 맡겼다. 시속 140마일이라. 그것도 이렇게 통제된 상태로. 만약에 내가 2000피트 대신에 5000피트 상공에서 하강했다면 과연 얼마나 빨리 하강할 수 있었을까? 조금 전에 그의 맹세는 잊혀졌다. 그것은 세찬 강풍 속에 휩쓸려 가버렸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스스로에게 다짐한 약속을 깨트리는 것에 대해 죄의식을 느끼지 않았다. 이러한 약속은 오직 범용을 받아들이는 갈매기들을 위한 것이다. 배움에 의해 탁월함에 도달한 자에겐 그런 약속 따위는 아무 소용도 없다. 해가 떠오를 즈음 조나단은 다시 연습을 하고 있었다. 5000피트 상공에서 내려다보니 어선들은 평평한 푸른 바다 속에 박힌 작은 반점들이요. 조반 갈매기 떼는 자욱하게 맴도는 더러운 티끌의 희미한 암영일 뿐이었다. 그는 살아있었고 기쁨으로 약간 몸을 떨면서 자신이 공포를 정복한 것을 자랑스러워했다. 그런 다음 그는 격식을 차리지 않고 앞날개를 꼭 껴안은 채 짧고 모난 날개 끝을 펼쳐 바다를 향해 곧장 내리박혔다. 4000피트 상공을 나를 때쯤 그는 극한 속도에 이르러 있었고 바람은 그가 더 이상 빨리 움직일 수 없을 만큼 단단한 소리의 벽이 되어 그를 때렸다. 그는 이제 시속 214마일로 직하 비행하고 있었다. 만약에 이 같은 속도에서 그의 날개가 펼쳐진다면 그 자신 수백만 조각으로 박살이 날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는 그렇게 했다.
그러나 속도는 힘이었고 속도는 환희였으며 속도는 순수한 아름다움이었다. 1000피트 상공까지 내려왔을 때 그는 수평 비행을 시작했다. 그러자 날개 끝은 거대한 바람 속에서 붕붕거리며 형체를 구별할 수 없게 되고 어선과 갈매기들의 무리는 비스듬히 기울어지며 유성처럼 빠르게 그의 행로를 비껴갔다. 그는 멈출 수가 없었다. 이 같은 속도에선 어떻게 방향을 바꾸는지조차 그는 알지 못했다. 충돌은 바로 즉사일 것이다. 그래서 그는 그만 눈을 감아버렸다. 이렇게 해서 바로 그날 아침 해가 뜬 직후 조나단 리빙스턴은 눈을 감은 채 바람과 기치 부딪혀 으르렁거리는 날카로운 굉음 속에서 시속 212마일의 속도로 조반 갈매기떼의 한가운데로 곧장 떨어져 폭발했던 것이다. 운명을 주관하는 갈매기가 이번만은 그에게 미소를 보냈고 그래서 아무도 죽음을 당하지는 않았다. 바로 그때 그는 부리를 창공으로 고추치켜 올리고선 계속해서 시속 160마일의 속도로 맹렬히 날아갔다. 그가 20마일로 속도를 줄이고 마침내 날개를 다시 폈을 때 4000피트 아래의 바다 위에서 어선은 한 조각 빵 부스러기처럼 떠 있었다.